규제 안 한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알더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건드려서 문 정권이 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전히 투기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은 내려야 되고 다주택자는 때려잡아야 되고,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때려잡고 법인은 때려잡으니까 지지난 정권에 집이 내렸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아파트는 망고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윤곽이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7일 만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이재명의 반문교사. 지난 정권이 집값 때문에 망했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도 집값 때문에 망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 공약을 공약에도 안 넣고, 그리고 뭐 방송에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투자를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규제 안 한다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알더라. 이런 이야기 했었죠. 자,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도 수요 억제 안 하겠다. 수요 억제가 뭐예요, 여러분? 집을 못 사게 하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대출 못 하게 하고, 다주택자들은 또 대출 안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수요 억제를 안 하겠다. 전임 민주당과 닮은 듯 다른 이재명식 부동산 대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취임 8일차 만에 이런 문서가 나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정부 마크가 붙어있죠. 정부에서 내놓은 공식 문서라는 거죠. 망고쌤 톡방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지금 규제를 할 것 같다. 자기들끼리 모인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이게 나왔습니다. 자,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자, 보시면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각 부처들이 가용한 수단을 총망라해서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 이 정책 수단이라는 게 뭐예요? 부양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규제를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일단 간을 한번 보는 거죠. 마지막 게 중요한데,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실수요자 보호라 그러면 뭐예요? 1주택자, 무주택자들이 집에 사는 거, 이런 것들은 보호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여기를 건드려서 망했거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건드려서 문 정권이 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투기, 시장 교란 행위 등의 시장 저해는 방지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투기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투기,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고 뭔가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씌우는 거는 여전하다. 투기가 도대체 뭐죠, 여러분? 투기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그냥 투기의 정의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투기고 내 마음에 들면 투자인 거죠. 어쨌든 투기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못한 걸로 봐서 다주택자 규제는 계속될 것 같다. 뭐 아니나 다를까 우리 생각대로 가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규제 안 한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알더라. 이런 이야기죠. 취임 8일차 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365 곱하기 5년이 남았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대통령실 단독으로 나왔어요. 한국경제. 주택가격 상승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김용범 실장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난주보다 0.26% 올라 1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뭐예요? 서울이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오르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자, 여러분. 규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규제를 누가 하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걸 아셔야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떻게 더 세게 할지, 이런 걸 아시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규제는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규제는 정부가 하는 것일까요? 민심이 하는 것일까요? 정부는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민심의 눈치를 보겠죠. 어떤 민심의 눈치를 볼까요? 다주택자 민심의 눈치를 볼까요? 아니죠. 자기 지지자들의 눈치를 먼저 보겠죠. 그래야 정권이 재창출되니까.
결국 뭐냐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눈치를 많이 볼 거다. 그러니까 집이 올랐는데 민심이 막 들끓어. 그러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집이 잘 오르는데 조용해. 그래, 집 오르는 거 이 정도는 올라야지. 이런 분위기야. 그럼 규제하겠어요? 그렇다면 민심하고 집값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집값이 오르면 민심이 좋아질까요? 집값이 오르면 민심이 나빠집니다. 왜 이렇게 집이 비싸냐? 항상 나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비싼 집값을 물려줬어야 되겠냐? 그리고 청년들이 집을 구하려고 해도 집을 구할 방법이 없다.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게 나라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민심 이야기는 집값이 올라갈수록 비례해서 민심이 들끓는 거죠. 자, 결국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대통령이 집값 규제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규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규제를 실행하는 거지만 그 근원은 집값이라는 거죠.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규제를 할지 안 할지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자,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앞장표에서도 나왔잖아요. 19주 연속 서울이 오르고 있고 0.26 오르고 나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게 내렸으면 예의주시했을까요? 네, 결국에는 정부도 집값이 오르면 내가 예전에 규제 안 하겠다, 세금으로 안 잡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다 진짜인지 알더라.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오르면 결국에는 규제가 나오고 더 오르면 더 센 규제가 나오겠죠. 조금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규제는 집값이다. 그리고 집값이 규제를 만드는 거고 그 규제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정부이지 정부가 집값하고 관계없이 규제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렇다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 집값 한번 볼까요, 집값? 도대체 어떻길래 집값 또 뛰어. 작년 불량 수준이고 벼락 거지될라 패닉 바잉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패닉 바잉이라니, 패닉 바잉. 이거 지지난 정권에 한참 폭발해서 오를 때 규제하면서 더 오르고 이럴 때 정부가 집값 내려준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못 참고 마지막에 폭발할 때 그때 패닉 바잉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집이 자꾸 오르니까 이거 패닉 바잉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찾아갔더니 주인들이 매물 거두거나 아니면 호가를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다급해지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집을 못 사니까. 자,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 학업지라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집을 구해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 정부 첫 주 서울 아파트값 올 들어 최대폭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바뀐다고 오르던 집이 내리고 내리던 집이 오르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대통령이 바뀌든 안 바뀌든 자기 길을 간다. 그렇다면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봐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죠.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새 정부 사회통합 구조개혁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리는 당분간 인하한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많아지죠. 돈이 많아지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집이 오르는 걸까요? 돈이 많아지는 걸까요? 그죠? 5억 하던 집이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멀쩡하던 집에서 갑자기 밥이 나오고 빨래를 공짜로 해주나요? 물이 더 잘 나오나요? 그건 아니죠. 집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집은 가만히 있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집값이 오른다 생각하는데 집은 가만히 있는 거고요. 돈이 많아지는 거다. 금리를 내리면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상식이죠. 자, 그렇게 금리가 떨어질 거고 집값이 오를 거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금리랑 별 상관없다라고 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못하고 있나요? 나의 전망은 맞았는데 정부가 펌핑을 해가지고 집을 받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망고쌤. 그럼 돈이 많아지는 것만큼 집이 많아지면 되는 거죠. 평택 이야기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평택에 호재도 많고 삼성전자도 가고 되게 좋은데 집값이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정도면 올라야 되는데
평택의 금리가 혼자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와서 이사 오는 사람들보다 집을 훨씬 더 많이 지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서울에도 금리가 떨어지는 것보다 집을 더 많이 지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물을 붓는 속도보다 비이크를 더 크게 하면은 수익이 안 올라가는 거죠. 집을 더 많이 지으면 되는데 서울은 내년부터 절망적인 정말 안타깝습니다. 절망적인 공급 물량이 최소 3년 이상 계속된다. 이 물량은 1980년 이후로 40년 만에 처음 있는 물량이다. 그 정도로 적다라는 겁니다. 40년 내에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을 보이게 될 것이다. 어디가? 서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자, 더 오른다면 규제는 더 강화될 것 같습니까? 안 강화될 것 같습니까? 집은 내려야 되고 다주택자는 때려잡아야 되고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때려잡고 법인을 때려잡으니까 지지난 정권에 집이 내렸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집을 공급을 많이 해야 집값이 떨어지는 건데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집을 산다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해주면 집이 내리는 거고요. 정부에서 공급을 못하면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급을 그동안에 꾸준히 많이 해왔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탓을 개인에게 돌리는 게 국가가 맞는 것인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 아픈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을 잘못된 진단을 해서 잘못된 처방을 해서 점점 나라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차가운 머리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나와 우리 가족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 것인지 생각하는 게 투자자의 일이다.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0번쯤 더 말씀드리면 제 마음을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는 규제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던 규제. 왜? 집값이 오르니까. 그러면 어떤 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규제지역을 지정할 거다. 규제지역에는 새로운 메뉴가 추가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메뉴가 추가가 됐죠. 예전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지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투기지구는 거의 이제 지정 안 하고 유명무실화됐고 없어졌다고 봐도 되고요. 새로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미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거고 그 첫 번째 타깃이 성동, 광진 그리고 한강벨트 쪽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몇 달 뒤에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을 사고 계약을 했는데 조정지역이 되고 나면 제가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자설을 미리 해놔야 되나요? 이렇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대출 규제 알겠죠? 대출 규제. 15억 이상 대출 규제는 조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국가주택 기준이 있으니까. 대출 규제 나올 거고 DSR이니 LTV니 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실수요자 보호해준다고 하더니 대출은 계속 줄이겠죠. 50%에서 30%로 대출 한도 LTV를 줄이겠죠. 대출 규제할 겁니다. 그리고 세금 규제도 하겠죠. 세금 규제. 세금으로 집 잡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있는 걸 가만히 유지를 해도요.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이 종부세도, 재산세도, 양도소득세도 다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 규제는 지금 기준으로 계속 유지만 해도 집값이 올라서 자연스럽게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세율을 안 올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집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손을 쓰겠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금 시행령으로 조정을 해도 세금이 확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히든카드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자, 문재인 시즌2에서 약간 변형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다주택보다는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했고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이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생업을 열심히 하면서 세금 낼 국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전세를 올려서 종부세를 내고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월세 올려가지고 현금으로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 조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거니까. 그리고 생업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세금 내면서 버티다 보면 세금보다 항상 집값이 더 올랐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올 규제도 말씀드렸고 어떤 게 나올지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은 잘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돈은 푸는데 집값은 안 오르는 그런 마법을 기대하신다면 큰 낭패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과연 사야 할까요? 산다면 어디를 사야 할까요? 망고쌤이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망고쌤의 내 집 마련 정규 강의 고정 댓글 확인 필수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